1912년 이탈리아의 한 예수의 대학 도서관에서 오래된 필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폴란드 출신 고서적상 윌프리드 보이니치가 찾아낸 것이었죠. 첫눈에 그는 이것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양피지에 쓰인 이 책은 약 24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이상했습니다. 어떤 알려진 언어와도 달랐습니다. 라틴 문자도 그리스 문자도 아닌 완전히 독특한 문자 책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사파들이었습니다. 이상한 식물들이 그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발가벗은 여성들이 이상한 관 속에서 목욕하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별자리처럼 보이는 도형들과 알 수 없는 도표들이 가득했습니다. 보이니치는 이것을 구입했고 자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보이니치 문서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평생 이 책을 해독하려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의 사후 이 문서는 여러 손을 거쳐 결국 예일대학교 바이네케 희귀본 도서관에 보관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0년이 넘도록 단 한 문장도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호학자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문서의 물리적 특징부터 살펴봅시다. 총 240페이지 중 현재 약 240페이지가 남아있습니다. 일부 페이지는 분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책의 크기는 약 23cm에 16cm입니다. 양피지로 만들어졌고 잉크로 쓰여 있습니다. 2009년 애리조나 대학에서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양피지는 1404년에서 1438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00년도 더 된 책이었습니다. 잉크의 연대도 비슷한 시기로 추정됩니다. 즉 이것은 중세 후기나 르네상스 초기에 만들어진 진짜 오래된 문서입니다. 현대의 사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문서는 크게 6섹션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식물학 섹션입니다. 113개의 식물 그림이 있지만 실제 식물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두세 개의 뿌리를 가진 이상한 형태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문학 섹션입니다. 별자리와 원형 도표들이 가득합니다. 12개의 원형 다이어그램은 황도 12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생물학 섹션으로 작은 여성 인물들이 녹색이나 파란색 액체로 채워진 관 속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주론 섹션으로 복잡한 원형 구조와 접히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약학 섹션으로 작은 병과 식물 뿌리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요리법이나 주문처럼 보이는 짧은 단락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문자 자체도 흥미롭습니다. 약 170개에서 240개 정도의 고유한 문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연구자마다 다릅니다. 일부 문자는 변형인지 독립적인 문자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문자들은 유려하게 쓰여 있고 규칙적입니다. 실수나 수정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필사자가 자신이 쓰는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단어 길이는 보통 4글자에서 6글자 정도입니다. 매우 짧은 단어나 매우 긴 단어는 드뭅니다. 단어들 사이에 공백이 있고 줄 끝에서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중간에 끊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언어의 특징입니다. 무작위 문자열이 아니라는 증거죠. 하지만 어떤 알려진 언어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아랍어, 히브리어, 중국어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통계적 분석을 해보면 더 이상합니다. 문자의 출현 빈도가 자연 언어와 비슷합니다. 어떤 문자는 자주 나오고 어떤 문자는 드물게 나옵니다. 지프의 법칙이라는 언어학 법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정상적인 패턴도 있습니다. 특정 문자 조합이 너무 자주 반복됩니다. 자연 언어에서는 드문 현상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해독을 시도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최고의 암호학자들이 도전했습니다. 윌리엄 프리드먼은 미군의 전설적인 암호학자였습니다. 그는 일본군의 퍼플 암호를 해독한 사람입니다. 그도 보이니치 문서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공언어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17세기의 철학자들이 만든 보편 언어 같은 건 말이죠. 하지만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1970년대에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통계적 분석과 패턴 인식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인공지능이 투입되었습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2018년 캐나다 연구팀은 AI를 사용해 보이니치 문서가 암호화된 히브리어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알고리즘은 일부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전문가들은 이 번역이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법도 맞지 않고 문맥도 이상하다는 것이었죠. 2019년 다른 연구자는 원시 터키어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역시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2023년 최신 AI 언어 모델들도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보이니치 문서는 여전히 난공불락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설은 진짜 의미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잃어버린 언어나 방언으로 쓰인 실제 지식이 담긴 책이라는 주장이죠. 어쩌면 중세의 의학 서적이나 약초 지침서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라틴어 대신 토속어로 쓰인 의학서들이 있었습니다. 독특한 문자는 비밀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들이 자신들만의 암호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암호로 쓰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언어를 특수한 방법으로 암호화했다는 주장입니다. 시환 암호나 전치 암호 같은 고전적 방법이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0년 전 암호 기술로는 이렇게 복잡한 암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통계적 패턴이 너무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암호와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인공 언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이죠. 17세기에는 보편 언어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니치 문서는 그보다 200년 이상 앞섭니다. 과연 15세기에 그런 언어학적 지식이 있었을까요? 네 번째 가설은 의미 없는 사기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후원자를 속이기 위해 만든 가짜 책이라는 주장입니다. 사기설의 주요 근거는 반복 패턴입니다. 특정 단어와 구절이 너무 자주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자연 언어에서는 같은 단어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단어의 구조가 너무 단순합니다. 복잡한 문법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문자열을 그럴듯하게 배열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1970년대 고든 루그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카르단 그릴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보이니치 같은 텍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르단 그릴은 구멍이 뚫린 판입니다. 이것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구멍을 통해 문자를 쓰면 무작위 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어 언어처럼 보입니다. 루그는 이 방법으로 보이니치 문서를 위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신비한 책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16세기와 17세기에는 연금술이나 신비주의 서적이 비싸게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240페이지를 모두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사파들은 매우 정교합니다. 단순히 돈벌이 목적이라면 그렇게까지 공을 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 가설은 특수한 필기 체계라는 것입니다. 속기나 약식 기록 방법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중세에는 각 수도원이나 길드마다 독자적인 약어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보이니치 문서도 그런 시스템으로 쓰인 일반적인 라틴어 텍스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어떤 약기법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가설은 외계 언어라는 황당한 주장도 있습니다. UFO 신봉자들은 이것이 외계인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가설은 중세의 예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미적 목적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주장이죠. 아름다운 문자와 사파를 즐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관된 체계를 만들었을까요? 단순한 장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체계적입니다. 여덟 번째 가설은 심리학적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의 환상이 기록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때로 독자적인 언어 체계를 만든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니치 문서는 너무 정교하고 일관됩니다. 단순한 망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작가는 누구였을까요? 여러 후보가 제시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로저 베이컨설입니다. 로저 베이컨은 13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실험과학의 선구자로 여겨집니다. 보이니치 자신이 이 책이 베이컨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베이컨은 1294년에 죽었는데 양피지는 1404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존 디입니다. 16세기 영국의 수학자이자 점성술사였습니다.
그는 신비주의에 관심이 많았고 엄청난 장서를 소유했습니다. 그가 보이니치 문서를 소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들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에드워드 켈리입니다. 존 D의 조수였던 사람으로 사기꾼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가 존 D나 다른 부자들을 속이기 위해 보이니치 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후보는 안토니오 아베르스펠거입니다. 17세기 프라하의 의사였습니다. 그의 서명이 문서에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논란이 많습니다. 진실은 아마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작가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현대 기술도 보이니치 문서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 컴퓨터까지 동원되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언어가 아니라면 언어학적 방법으로는 해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암호가 아니라면 암호학적 접근도 소용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이니치 문서는 인류 지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꺾습니다. 600년 전 누군가 만든 책 하나를 현대 과학이 해독하지 못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질 필요는 없습니다. 미스터리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유지시킵니다. 보이니치 문서는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서파와 우아한 문자는 감상할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어도 신비로움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보이니치 문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잃어버린 지식의 보고일까요? 정교한 사기일까요? 외계의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무언가일까요? 누군가 언젠가 이것을 해독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남을까요? 예일대학교 도서관에 조용히 놓인 이 책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0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침묵을 지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겸손하게 만드는 울림말이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